얘기를 합니다. 교과가 비슷할 때 다른 영양제를 보겠다라는 거지 교과의 현저히 차이를 두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선택할 때 전공 적합성을 고려하고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게 이 순위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순위를 잡아주시면 이제 선택 과목의 순위가 조금씩 정해지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학생부를 만들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과 조금 인지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는 2015 교육과정이 뭔지 보겠습니다. 총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3개가 뭘까요? 제가 어렵지 않으시게 빨간색으로 딱 해놨죠. 어떤 거죠? 창의융합형 인재, 자기관리 역량, 선택권. 자,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고요. 본인의 진로를 위해서 스스로 3년 동안 얼마나 관리했는지를 역량을 키워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역량으로 뭘 만들겠다고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만들겠다라는 교육과정이죠. 자, 요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에서는요. 너네한테 선택권을 줬으니까 너네가 얼마나 자기 관리를 해서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었니를 보고 아이를 뽑아가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아이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인문사회 쪽으로 진학을 할 거예요.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인문사회 사회탐구 계열 쪽만 다 수강을 할래요. 얘기합니다. 창의융합형 인재가 아니죠. 골고루 지식이 습득된 아이를 뽑아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지금 아이들이 하는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요. 교과목 종류가 몇 개인지 보이세요? 벌써 한숨이 나오세요. 아이들이 이거를 다행히 다 배우는 건 아니고요. 자, 1학년 때는요. 국어, 영어, 한국사,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학교별로 다 거의 똑같습니다. 일치합니다. 이제 2학년이 들어오면서 선택 과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선택 과목 수가 무려 50개의 과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문 교과가 더 있는데 제가 그건 빼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만 50개를 나열한 거예요. 자, 이 중에서요. 저희 학교에서 50개 교과를 전부 다 개설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50개 교과를 다 개설할 수가 없죠. 학급도 편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소요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작은 아이들 선택을 하면 그 아이들 성적 처리도 안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교과는 아예 1, 2등급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저희 학교에서 판단을 했을 때 아이들 수능 과목은 우선 선택 과목으로 다 편성을 하였습니다.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아이들의 진학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과목들이 지금 저희 학교의 선택 과목으로 선택한 저희가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정통신문 첨부 자료에 보시면 저희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교과만 들어있을 거예요. 지금 요 아이들 말고요. 어린 아가야들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아이하고 비슷한 연령인 것 같습니다. 어린 아가야들이 고등학교로 갈 때는 아마 그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보시고 학교를 선택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내 아이한테 맞는 과목이 얼마나 개설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교육과정이 변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저희 나라는 대학 입시가 최고인 나라죠. 수능 볼 때 비행기도 안 뜨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럼 교육과정이 변하면 당연히 이거에 따라서 뭐도 변하겠어요? 입시도 변했어요. 그죠? 그래서 당장 수능이 변했습니다. 아까 학부모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학년은 교육과정은 변했지만 수능은 1년간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지금 3학년하고 거의 유사하게 봅니다. 자, 여기 2학년 학부모님 혹시 몇 분이나 계세요? 2학년 학부모님. 자, 죄송하지만 2학년 학부모님은 오늘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2학년들은 이미 벌써 한번 선택을 했기 때문에 3학년 때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자, 2학년 학부모님들께서 아마 1학년 어머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2학년 과목을 선택할 때 반드시 3학년에 뭘 선택할지도 생각하고 선택해라. 아니면 내년에 너무 힘들어지고 선택지가 없어진다는 거를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2학년, 1학년이 이렇게 됐어요. 자, 1학년에 오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수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어도 바뀌었어요. 국어는 원래 선택의 영역이 아니었죠. 근데 갑자기 국어에서도
선택의 영역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학도 이과는 가형, 문과는 나형이었던 이중체계가요. 공통과목과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로 선택지가 3개가 생기죠. 저희가 예상이 되죠. 인문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확률과 통계를 많이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공계열로 선택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이제 미적분과 기하로 나뉘어지겠죠. 그죠? 예상이 됩니다. 국어는 아마도 합법과 정문이 많이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학교에는 국어와 수학은 수능 과목은 전부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똑같으니까 별로 고민할 거가 없고요. 자, 지금 탐구를 보시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인문은 사회 계열에서 2개, 그리고 이과는 자연 계열에서 2개만 선택을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의 1학년부터는 이제 사회와 과학을 가리지 않고 몇 개를 골라서 2개를 골라서 시험만 보면 돼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대학에서 어떻게 골랐을 때 가산을 주겠다라고 발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과목은 조금 더 이따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죠? 자, 그래서 수능 체제가 이렇게 교육과정에 의해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제일 먼저 움직이는 대학이 당연히 서울대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은 서울대학교 교과이수 기준을 아마도 많이들 따라갈 거라고 해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서울대학교에서요. 이거는 2학년도 적용이 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오려면, 응시를 하려면 요 교과이수 기준은 만족을 해야 돼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사회교과에서 3개, 과학교과에서 3개. 무슨 말이죠? 인문 계열로 진학을 하고자 해도 적어도 과학을 몇 개는 들으라고요? 3개는 들으라는 얘기죠. 근데 저희 학교 1학년 아이들이 1학년 때 통합과학하고 과학탐구 실험을 이미 이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이 과학은 하나만 더 들으면 되죠. 하나만요.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만요. 자, 이공계로 진학을 하고자 합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과학에서 4개 선택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사회도 2개는 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1학년 때 통합사회를 들었어요. 그럼 사회도 적어도 하나는 이수를 해야만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름하여 아까 융합형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거 먼저 기억하시고 밑에는 당연히 제2외국어는 이수가 됩니다. 당연히. 자, 넘어갈까요? 그러면서 심지어 서울대학교에서요. 수능 100% 전형인 정시에서도 이거는 2022년도 지금 1학년 아이들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정시에서도요. 선택을 뭐를 했는가에 따라서 가산을 주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3개 중에서요. 2개를 만족하면 여기는 1점, 여기는 2점을 주는 겁니다. 수능 위주 전형에서 1점과 2점은 굉장히 큰 점수예요. 0점 몇 점 차 100분위로 아이들이 당락이 결정이 되는 전형이죠. 그러면 자, 봤을 때 수학은요. 저희 학교 교육과정만 따라오면은 다 만족이 됩니다. 그러면 인문계열로 진학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여기를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공계로 진학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여기를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인문계열이면은 자, 무조건 선택 3개만 들어요. 그러면 몇 점이라고요? 1점이요. 1점. 그런데 선택 4개를 들으면 2점이에요. 근데 2점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2점을 받으려면 반드시 진로 선택을 들어야 된대요. 진로 선택을요. 기억하세요? 진로 선택을요. 자, 이공계로 진학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은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선택 4개를 들으면 1점이에요. 이 아이들 5개 들으면 2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조금 이따가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아마도 서울대가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말은 다른 상위권 대학들도 많이들 따라가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요.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 발표한 내용을 제가 발췌해 온 거예요. 서울대는 학업 능력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업 능력은 그렇다 하고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아이한테 물리학과를 가고자 해요. 그러면 저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물리 관련 대회에 열심히 나가고 물리 관련 생기부를 만들어. 근데 그것도 좋지만 더 강조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물리2 수업을 들어.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기하 수업을 들어봐. 2015 교육과정. 이 사람들도 알아요. 아이들이요. 본인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가 어렵다고 또는 그 대상 학생들이 적어서 성적이 잘 안 나온다는 이유로 예전에 아이들은 물리2를 많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를 서울대에서도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점수를 깎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리2를 수강한 학생한테 가산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전공적 합성을 아이들의 선택 교과에서도 보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버젓이요. 그죠? 그럼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볼 때 전공을 먼저 정해놔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생기부에 쓰이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선택 과목에서부터 점수의 가산이 들어간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어머님들이 하도 교육과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필수적으로 이렇게 단위수를 들어야 되는데요. 그냥 저희 학교만 잘 다니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사회하고 과학은 1학년 때 통합사회 6단위, 과학은 8단위밖에 이수가 안 됩니다. 필수 이수단위에서 사회가 4단위, 과학이 4단위가 부족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2, 3학년 2년에 걸쳐서 사회 한 과목, 과학 한 과목은 꼭 선택을 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공계로 진학을 한다 해도 사회탐구를 반드시 하나는 들어야 되고요. 자기가 아무리 인문사회를 진학하겠다고 해도 과학탐구를 반드시 하나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선택의 요점입니다. 자, 저희 학교 1학년 교육과정이 지금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학교 교육과정 굉장히 괜찮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도 고등학교에 근무를 했죠. 제가 여기 와서요 깜짝 놀란 게 학교 교육과정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택의 기회도 넓은 편이에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요. 그래서 자, 국어, 영어, 수학에서는요. 수능 과목 위주로 어쩔 수 없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어머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여기일 겁니다. 탐구 영역이요. 미술음악은 아이가 원하는 거 하시면 되고요. 일본어, 중국어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입시에 관련된 거는 자, 탐구 영역과 그리고 여기에 탐구 영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안 찍으셔도 돼요. 뒤에 가면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전반적인 2, 3학년 교육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아마 가정통신문에 나갔죠. 그러면 자, 여기 기초교과에서 하나, 탐구에서도 3개, 뭐 예술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 제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사회탐구는요. 그냥 사회 5개 중에, 사회 4개 중에서 선택하시고 여기도 사회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과학은 사회하고 달리 2, 3학년 교육 과목이 어때요? 같죠? 1, 2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2학년 아이들이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여기서 1을 안 들었는데 여기서 2를 들으면 안 되나요? 절대로 안 돼는 아니에요. 막진 않아요. 근데 자,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1, 2는 분명히 위계성이 있죠. 교육부에서도 위계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을 듣지 않은 아이가 2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죠. 어렵죠. 성적 안 나오겠죠. 입시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넣었는데 불리함도 작용할 수 있겠죠. 그거를 감수하겠다면 교과목을 바꿔도 되지만 굳이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일 아래에 교과 간 선택, 여행지리, 생활과 과학, 기하 과목이 있죠. 지금 2학년 아이들은 아마 기하 과목이 없을 겁니다. 기하 과목 2학년은 수능 과목이 아니어서 저희가 작년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랑 과학을 하나씩 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거 선택하기가 좋겠죠. 여기서 여행지리와 생활과 과학은요. 심화 과목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과들이에요. 그래서 이공계열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선택하기 좋은 게 여행지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인문사회 쪽에서 희망하는 아이들이 선택하기 좋은 게 생활과 과학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뭔가 질문을 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여기에 생활과 과학이 있는데 왜 2학년도 생활과 과학이 있어요?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죠? 자, 이거 생활과 과학은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2022년도 입시 계획을 발표한 데가 서울대이기 때문에 거기 전형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조정을 했습니다. 자, 조정을 한 이유가 아이들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이죠. 자, 보시면 여기서
인문사회 쪽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사회에서요. 2학년 때 사회 탐구만 제가 사회 계열만 사회 탐구 계열만 3개를 선택을 했어요. 아까 자 여기 4개에서만 3개를 선택한 겁니다. 4개에서요. 선택을 했을 때 자 3학년 때 생활과 과학을 반드시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과학이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자 여기서요. 아까 2점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회계열에 진로 선택이 들어있어야 되죠. 그러면 아까 그 아이는요. 3학년 때 생활과 과학을 듣게 되면 진로 선택인 여행지리를 못 듣게 돼요. 그럼 그 아이는 인문사회계열인데 진로 선택 과목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몇 점 가산점밖에 못 받게 되는 건가요? 1점 가산점밖에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저희 학교 사회탐구 계열의 진로 선택 과목은 여행지리밖에 없어요. 여행지리밖에 없어요. 아까 교과목 설명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사회탐구 교과는 전부 다 일반 선택이죠. only 뭐만 여행지리만 진로 선택입니다. 자 과학은 어때요? 원 과목들이 전부 다 일반 선택이죠. 투 과목들이 전부 다 진로 선택입니다. 플러스 아까 저희가 개설한 생활과 과학도 진로 선택에 들어있어요. 뭐 어떤 학부모님 오늘 저한테 전화 오셨더라고요. 선생님 왜 교육부에서는 진로 선택을 반드시 3개를 이수를 해야지 된다라는 언론에서 보셨대요. 근데 왜 선생님이 그걸 안내를 안 했어요 하시더라고요. 저희 학교만 열심히 다니면 진로 선택 3개는 당연히 이수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까지 학부모님들께서 신경 안 쓰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안 드린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요 아이는 그래서 1점밖에 가산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자, 근데 2점 가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죠. 어떻게 하면 2학년 때 사회탐구 2개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2학년에도 뭘 개설했다고 했죠? 생활과 과학을 개설했다라고 말씀드렸죠. 2학년 때 생활과 과학을 미리 들어버려요. 그러면 3학년 때 사회 진로 선택을 들을 기회가 생기죠. 3학년 때 여행지리를 선택하면 되죠. 그러면 이 아이는 2점 가산점을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과 과학이 2학년에도 개설이 되어 있고 3학년에도 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상위권 아이들을 위한 과정인 겁니다, 지금. 근데 선생님 저는요 2학년 때 사회 3개 듣고 싶어요. 도저히 생활과 과학을 따라갈 자신이 없어요. 하고 말하면 당연히 그 아이는 첫 번째 거를 추천을 해주겠죠. 그죠? 그건 아이의 역량에 이제 맡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공계를 진학하고자 하는 아이입니다. 수학은 이수가 됩니다. 당연히. 과학을 봤을 때, 자, 2학년 때 과학 원 과목을 2개를 선택을 해요. 2학년 때. 그리고 나서는 3학년 때 과학 2 과목을 2개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몇 점을 받게 되죠? 1점을 받게 됩니다. 자, 3학년 때 과학 2 과목을 듣게 되면 3학년 때는 여행지리를 듣거나 아니면 2학년 때 사회탐구 하나를 듣게 되죠. 근데 제가 이 아이는 왜 1점 가산점이라도 수긍을 하려고 하냐면 이 아이는 3학년 때 2학년 때 사회탐구를 들어버리면요. 3학년 때 굳이 여행지리를 안 들어도 되죠. 그럼 3학년 때 기하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서울대를 지원하겠다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근데 굳이 난 서울대는 아니야. 그냥 상위권다이고 기하 과목이 나한테는 더 필요한 것 같아. 하면 1번처럼 2개 선택을 하고 대신에 사회탐구를 2학년 때 하나 이수를 해버려서 3학년 때는 기하 과목을 들을 기회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2점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 서울 최상위권 학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학년 때 원 과목 3개 듣고요. 3학년 때 2 과목 듣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 뭘 들어야 될까요? 여행지리를 사회탐구 과목으로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2015 교육과정에서는요. 아이가 가진 역량에 따라서 선택 과목의 종류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어머님들께서 내 아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꼭 가야 돼. 라고 고집하셔서 계속
제일 어려운 것만 선택을 하시면 오히려 아이한테 마이너스 효과가 될 수 있는 거죠. 차라리 우리 아이는 그래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이면 돼 하면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걸 선택하셔서 내신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도 모르시겠죠? 그래도 모르시겠다는 어머니들을 위해서요. 제가요, 어제 잠 안 자고 열심히 예시를 만들어 봤어요. 과연 내 아이가 선택하면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자연계열을 관련 아이들입니다. 자연계열을 관련 아이들은요. 지금 잘 보세요. 사진을 찍으시는 것보다는요. 제가 예쁘거져도 압니다. 사진 찍지 마시고요. 자, 보세요. 지금 프린트 종이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안 찍으셔도 돼요. 자, 보세요. 하얀색으로 된 데가 하나의 아이입니다. 하나의 아이. 그 다음에 핑크색이 또 하나의 아이예요. 또 하나의. 제가 두 가지 안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 안을요. 자, 지금 2학년 때 물리학원, 화학원 2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는 사회탐구를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3학년 때 이 아이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사회탐구를 벌써 여기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죠? 벌써 선택을 했어요. 가산점을 1점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죠? 자, 여기서 2개밖에 선택 안 했어요. 그럼 3학년 때 이 아이는 선택의 여지가 2개밖에 없죠. 왜냐하면 1을 이수한 이후에 2를 이수하는 걸 권장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 2학년 때 이수한 2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2학년 때 이미 사회탐구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3학년 때 여행지를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럼 3학년 때 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가요? 기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대신에 서울대의 가산점은 1점밖에 못 가져가는 거죠. 그죠? 근데 다른 아이는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2학년 때 과학탐구를 3개를 선택을 했어요. 2학년 때요. 자, 3학년 때 3개 중에서 본인이 전공하고 더 밀접한 거 2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자, 2개를 골랐어요. 근데 이 아이는 2학년 때 사회탐구를 선택을 안 했죠. 그럼 3학년 때 반드시 사회탐구를 선택해야 되죠. 그럼 당연히 뭘 골라야 되겠습니까? 여행지리를 선택해야 되죠. 그럼 이 아이는 기하 교과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공계로 진학을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 아마 2가지 안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똑같은 자연계열이지만 이공계 아니라 생명계열로 진학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보통 요즘에 생명공학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게 뭐죠? 생명윤리 쪽이죠. 생명윤리 쪽이죠. 2학년 때 윤리와 사상을 듣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도 같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와 사상을 들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사회를 이미 선택을 했으니까 3학년 때는 뭘 들을 수 있죠? 기하를 들을 수 있죠. 대신에 서울대 가산점은 1점밖에 못 가져가는 거죠. 아까 이공계열과 똑같죠.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인문계열로 진학을 하고자 하는 아이입니다. 2학년 때 2개를 들었어요. 하여튼 인문계열, 사회계열에 2개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생활과 과학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러면 3학년 때 이 아이는 어때요? 3학년 때 2학년 때 과학을 이미 들었으니까 여행지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사회진로 선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서울대 가산점 2점을 모두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2학년 때 사탐만 3개를 들었어요. 그러면 3학년 때 반드시 생활과 과학을 들어야 되죠. 그럼 가산점 1점만 가져가는 거죠. 그렇지만 아이가 공부하기에는 사실은 생활과학을 하나 놓는 것보다는 사회계열로 3개를 들으면 나중에 수능 과목을 선택할 때 선택지가 조금 넓어지겠죠. 아이가 미리 배워놓으면요. 그죠? 그리고 2학년 때 세계 지리를 들어놓으면 3학년 때 한국 지리를 들을 때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질 수 있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 드리니까 조금 더 와닿으세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자, 어문예술 계열은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구나. 자, 인문 계열에서요. 아까 저희가 그죠? 사형 계열의 가장 중요한 교과가 저는 무슨 교과 교사일 것 같나요? 저희 교과가 뭘까요? 저희 교과가 뭐일 것 같나요?
저희 교과는 수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20계열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교과목이 미적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계열로 진학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미적분을 선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문계열로 진학할 학생들은 굳이 미적분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그 아이들은 고전 읽기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반 선택 과목은요. 우리가 수능 과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 전부 다 5단계로 성취도가 나갑니다. A, B, C, D, E. 아이들 성적표 받아오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이 나갑니다. 그런데 고전 읽기, 아까 투 과목, 그 다음에 여행지리, 생활과 과학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은요. 자, 3단계 성취도가 나갑니다. A, B, C. 훨씬 간격이 어때요? 넓어지겠죠. 그러면서 심지어 등급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1학년은요. 2학년은 진로 선택도 등급이 표시가 됩니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이 1, 2, 3학년이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도 사실은 공부해야 되는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1학년 아이들이 자 똑같이 어느 아이들은 미적분을 듣고 어느 아이들은 고전 읽기를 듣지만 그러면 고전 읽기를 듣는 애들은 A, B, C만 나오고 등급도 안 나와요. 근데 미적분을 듣는 애들은 A, B, C, D, E가 나오고 등급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적 산출 방법도 교과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들 성적표를 받아보면 이게 뭐지? 왜 어떤 과목은 등급이 다 있고 어떤 과목은 등급이 없고 어떤 과목은 성취도만 있고 이렇게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게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선택 과목을 준비하는 요령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연휴 기간에 집에 가셔서요. 일부러 저희가 선택 과목 조사를 연휴를 끼워서 다음 주까지 받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그 작업을 아이하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싸우시지 마시고요. 아이하고 차분하게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아이가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라고 물어보세요. 너 뭐 하고 싶어? 어떤 학과에 가고 싶어를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가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하겠죠. 좀 마음에 안 드셔도요.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아 그래 우선 수용해주세요. 어차피 지금 다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게 아니다 싶으시면 한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대화하세요. 그죠? 아이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뭘 한다고 하면 엄마 자꾸 화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그 학과에 가고자 할 때 그 학과가 있는 대학을 어머니들이 찾아보세요. 아이들한테 이거 시키면 되게 지겨워하고 싫어해요. 아이가 하는 게 맞지만 엄마가 이 정도 성의만 보여줘도 아이하고 대화하기가 훨씬 편해지세요. 엄마가 뭔가 좀 찾아보네? 관심을 갖네? 라고 아이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대학에 얘를 보내야 할지 이제 뭔가 조금 가이드라인 몇 개가 생기죠, 후보지가. 그러면 그 대학의 입시 요강을 보시는 겁니다.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이 어떤 거지? 요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 인재상이지를 먼저 보세요. 그러고 나서 선택 과목에서 이제 그러면 그 교과를 위주로 고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어쨌든 요즘에는 학생부 전형도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이 많죠. 최저를 못 맞추면 다 붙어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도 사실은 함께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안 들은 과목을 수능에서 선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수능 선택 과목과 이 과목을 함께 조율하셔서 선택 과목을 고르시면은 아마 훨씬 좀 폭이 좁아지실 거예요. 조금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과목을 고르기가요. 그래서 수능 과목을 함께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어떤 어머니께서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2학년인데요. 기하가 없어요.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진짜 원하는 과목인데 저희 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안 들어야 되나요? 아니죠. 그거를 동아리나 뭐 독서나 다른 행사하고 연계를 해도 되고요. 학년 말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이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거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내가 또 나갈 겁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가정통신문을 가정에 잘 안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기 말이 되면 홈페이지를 열심히 들어오셔서 이제 그거 올라오면은 그때 신청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수능 과목에서 아이들이 뭘 선택해야 될지를 같이 조합을 해보시라고 제가 18년도 수능에서 어떤 과목들이 많이 선택되었는지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제 요거 가정통신문에 들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선택 과목 같이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은 과목이 유리한 이유가 뭐죠? 인원수가 많은 과목이 유리한 이유가 일정급수가 어쨌든 많죠. 절대적인 수는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고려하셔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국정고등학교 발령을 받아서요. 이제 2학년 수학을 가르치다가 올해는 그 아이들을 그대로 데려가서 3학년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 2학년 아이들은 저를 거의 몰라요. 어떤 행사할 때가 아니면 볼 일이 없습니다. 제가 3학년 아이들한테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니네가 1, 2학년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아쉬운 게 뭘까? 아이들이 다 정말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희는요, 상 받는 것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 받는 거 말고 다른 활동은 귀찮아서 그냥 패스했어요. 그 활동에 조금 더 참석해서 생기부 한 줄이라도 더 만들어 갈걸요 라는 후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차피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상 받는 대회에도 참여를 안 했대요. 어차피 상 받는 놈이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되게 후회가 된대요. 저희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국정고등학교는 왜 하는 게 없어요? 라는 불만을 가끔 보여요. 아니에요. 저희 학교 다른 일반 고등학교랑 비교했을 때 엄청 많은 행사를 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30개 정도의 대회가 있고요. 자, 대회 수는 일부러 줄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1학년 아이들은 어차피 대입자료로 제공되는 대회 수상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그 하나보다도 사실은 생기부 세특에 쓰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죠. 활동으로 되게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와 각 교과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행사를 제가 취합해보니까 50개 정도 돼요.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한테 너 몇 개 정도 활동에 참여했니라고요. 아이들이 시험 전이라서 이유도 많아요. 시험 전이라서 시험 풀어서 학원 가야 돼서 어떤 이유로 되고 참여를 안 합니다. 심지어 대회를 하는데 참여하는 아이들이 없어서 수상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진짜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내 대회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푸시를 조금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엄청 푸시를 하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이 어머님들 말을 더 잘 들을 거예요. 그죠? 푸시를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어머님들께서 제일 고민하시는 선생님, 선생님한테 전화 안 하고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을 만나기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요. 제가 뒤에 인쇄를 해놨습니다. 자, 요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많은 정보들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데는 대학 학과 홈페이지예요. 아마 그 학과 홈페이지를 가면 우리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고 전년도 입시 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고가 다 올라와 있어요. 자,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이제 어머님들도 저희하고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대학별로 학과별로 전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요. 선생님 어떤 대학교 어느 학과에 뭘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선뜻 대답을 못해요. 검색해보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해서 같이 아이를 키우는 그런 동반자적인 존재가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들이 인쇄물에 있으니까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질문 혹시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 지금 가정통신문이요. 네. 학교수량 조사해가지고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네. 하고 네, 종이하고요. 종이하고 두 가지 이중으로 합니다. 네. 네. 이게 기초수요 조사니까 네. 나중에 1학기가 돼서 1학기 말이 돼서 얘 성적이 나와서 성적을 보고 나중에 변동이 자, 죄송합니다. 기초수요 제가 답을 할게요. 기초수요 조사지만 이거를 받아서요. 이제 저는 방학 동안에 10개 반을 만들고 내년도 반 학급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획을 할 겁니다. 그럼 이 계획이 다 된 상태에서 많은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바꾼다고 하면 모든 게 다 틀어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초수요 조사긴 하지만 이걸 기초수요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요. 자, 예를 들어 한 8명. 너무 적은 아이들이 선택한 교과목은 저희가 교육과정상에서 편찬 운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제 변경을 하는 게 어떻겠니라고 상담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변경을 안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여기 그 프린트에서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네. 사회가 분야에서 미적분을 선택하라고. 아, 그게 지금 아까 제가 못합니다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죠? 그러면 확률과 통계를 해도 되는 거죠? 확률과, 그럼요. 그리고 지금 저희 아이들 교육과정에서요, 네네.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이 선택지는 아니죠. 네네. 확률과 통계는 무조건 이수가 되는 거고요. 네. 그죠? 미적분하고 고전 읽기 중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이한테 더 적합한 거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물론 네. 인문사회 계열이라도요. 사실은 엄마 나는 고전 진짜 싫어. 그리고 미적분이 나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당연히 특히나 경제 경영 쪽으로 희망한 아이들은 저는 미적분을 강력 추천합니다. 그러면 사회계열로 만약에 저희 아이가 사회계열에 진학한다 그러면 그 고전읽기 무조건 선택 안 해도 되고 고전읽기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은 그 대학에 맞게 하면은 생활과학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아니죠. 과학 탐구는 네. 하나를 반드시 배워야죠. 그럼 저희 아이가 인문 사회계열로 가도 과학탐구 그럼요. 생활과 과학은 꼭 필수로 그럼요. 들어가는 네, 거예요? 네. 2학년 때 네. 사회탐구 쪽에서 하나를 선택하든지 네. 아니면 3학년 때 생활과 과학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생활과학을 선택하고 그러면 그 2학년 때 그 사탐을 3개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생활과학을 선택해야지. 생활과학을 3학년 때 선택하실 거면 2학년 때 사탐 3개만 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그 2개를 하고 생활과학을 하고 3학년 때 그럼 여행지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 2개 중에서 이제 하나 원하시는 걸로 하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세요? 오늘 설명회가 조금 도움이 되셨어요? 되셨어요? 네. 질문 있으세요? 네. 교육과정을 설명하고